N번방 사건, 공범들까지 전부 다, 이용자까지 다 공개해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분노가 커요. 일파만파로 번질 겁니다. 저는 선거 20일 앞뒀지만 임시국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안입법 빨리 논의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유권자라면은 그 대책까지 마련해가지고 언급하는 정당이 굉장히 신뢰도가 있을 것 같지, 엄벌주의 하나만으로 이런 걸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아주 국민적으로 화제입니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거의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그 공범들까지 전부 다, 또 이용자까지 다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최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청원을 한 것인데, 그 정도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이고, 많은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정말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 시사끝장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 관련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이 N번방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공분이 엄청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확실히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400만 명 이상이 청원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음란물로 유통시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착취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익명성에 기대해가지고 두 가지 요소죠. 텔레그램이랑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카톡으로 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바로 처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잡아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가 국민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발언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광풍이 몰아치게 되면요, 선거의 각종 이슈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분노가 커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착취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기다 뭘 추가시켰냐면은, 지금 인터넷상에는 뭐 퍼지고 있는 내용이 26만 명이 여기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회원들이 26만 명이다. 이건 굉장히 뻥튀기 된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뭐 방 여러 개 중복으로 들어간 인원 이렇게 다 친다고 하니까 그래도 상당한 숫자의 인원들이 여기에 했다는 것인데, 그걸 대통령이 전수조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파장이 커질 거고, 대통령께서 뭐까지 얹었냐면은 그 방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공직자가 있는지까지 따로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신자를 전국민 비율로 했을 때 그 공무원 중에도 한 0.6%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그냥 섣부른 추측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N번방 회원이 진짜 한 5만 명만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직 사회에서 상당한 숫자의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파내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일파만파로 번질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특별 수사팀까지도 좀 만드는 걸 고려해봐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만한 공분이 있는 사안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뭐 명백한 범죄 행위고, 통상의 음란물을 유통한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디지털 범죄인데, 근데 저거를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여론이 끓기 시작했는데, 오랜 기간 사실은 국회든 수사기관이든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게 사실이고, 이번에 이제 이제 주범들이 검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국회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윤석열 의원 대표 발의로. 그래서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유통자, 이용자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을 높이고 범죄 수익 전부 몰수하고 피해자 지원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데,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국회 1호 청원이 뭔지 아세요? 10만 명 넘겨가지고 한 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가 국회 1호 청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뭐 선거 앞두고 어수선한 정치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 거죠. 한쪽에서는 계속 그 N번방으로 여론이 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터져가지고 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그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교화의 기능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자 신원을 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잔혹성이 굉장히 크고 재범의 우려 굉장히 높고 당사자들이 또 다 인정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특례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26만 명 전원을 다 공개할 거냐 이 문제는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26만 명을 다 확인해서 범죄 가담 혐의가 있다면 그 응분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처벌을 받는 건 좋은데 그걸 다 공개할 거냐 가담 여부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충분한 그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그 주범에 대해서 박사, 그렇죠. 조 뭐죠? 예. 거기 신상을 할 것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모 언론사가 먼저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죠. 방송사가. 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이 중대 범죄에 관한 이 특례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게 하더라도 이 수사 당국이 하는 게 맞지. 언론사가 이걸 취재해가지고 네. 공개를 해버리는 거는 또 다른 차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회가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건 맞는데 저는 선거 20일 앞뒀지만 임시국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보안입법 빨리 논의해야 돼요. 이거 그냥 또 미루고 가서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되면요. 개원 초기에 이거 논의 잘 안 돼요. 공수처 얘기하겠죠. 또 왜냐하면 20대 국회 임기가 잔여 임기 남아있죠. 근데 이 20대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는 21대 국회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의욕과 무슨 동기가 있어가지고 이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논의를 하겠습니까? 21대 국회 개원 준비하느라고 한두 달 금방 가요. 임기가 일단 뭐 5월 31일까지. 네, 원구성 협상하고 뭐 또 그 사이에 뭐 티격태격하고 이러느라고 국회의장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러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정기국회까지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논의하자. 네. 이게 상임위 열어가지고 일주일만 임시국회 하면은 이거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을 사실상 연상시키는 얘기했죠. 이준석 최고위원이 조국 그 얘기. 이름 쓴 적 없어요. 이름은 안 썼습니까? 예. 포토라인 얘기를 하면서 포토라인 얘기하면서 제가 과연 이 포토라인을 없애자고 했던 분들이 누구일까? 분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름은 또 싹 피해가면서 할 얘기는 다 했군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조국 장관이 사실 포토라인 폐지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었는데 그분이 장관이 일찍 그만둬가지고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내렸고 인권수사규칙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이 큰 방향성을 만든 분은 조국 장관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던진 거예요. 방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도 답변하실 때 얼마나 곤란하셨겠어요. 큰 틀에서는 그 피의자도 보호해야 될 인권이 있다. 근데 국민들이 몇백만 명씩 이렇게 여론이 몰아치는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서 인권놀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조국 장관 사건에서 겪었던 그 고뇌의 지점이거든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 올고지 인권수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형평성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그 원칙적인 주의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겠냐 정부가 그랬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N번반이 박사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게 한번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이걸 정확한 그걸 보면요. 검찰은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을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검찰도 경찰도 다 수사기관인데 검찰이 그렇게 가면 경찰도 포토라인 세우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경찰은 아직까지 그 규칙을 개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이번에 세우고 나면요 경찰은 원칙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사법행정의 완전히 하나의 큰 틀을 세운 건데 조국 장관이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었냐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조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그 당시 수사 대상들 조국 장관 일가 같은 경우에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채구 같은 경우는 이번 N번방 사건 관련해서 공개의 범위를 그러니까 그 방을 만드는 운영자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또 수혜를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돈을 내면서 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하면은 돈을 더 내겠다라고 한 적극 이른바 가담자가 있을 거고, 단순하게 회원으로 가입해서 또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여러 층위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공개를 해야 된다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들에 네. 한해서는 그거 대해서는 그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이제 가담자라는 것이 매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등급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데, 대통령께서 오히려 먼저 선언적으로 다 이제 그 방에 참여한 사람들 가담자를 전부 다 이제 색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나중에 대통령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26만 명 이거는 굉장히 근거가 없다 보고요, 수치상으로. 그래도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한 10,000명까지 현실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검거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다 신상 공개하라고 하실지. 예, 지금도 이제 저희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이거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네. 주소까지 다 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50개 지역구가 있다고 치고 갈아 넣으면은 노원병에도 이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40명 정도 있는 거거든요. 40명 추가로 뜨면 동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26만 명 자체는 조금 과장된 숫자일 수 있는데 누적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쭉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봐야죠. 한 방에 한 2만 명씩 동시에 접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26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숫자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추적은 다 해야 됩니다. 수사는 다 해야 된다고 보고, 공개 여부는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를 하는데 다 공개가 가능하겠냐. 경우에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공개할 거냐. 그건 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수를 다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도 다 이거 수사를 해서 본인 신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처벌이나 어쨌든 법적 처분을 내리더라도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가담 정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상습적인 사람들, 여긴 다 공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요구 사항이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처벌과 별개로 신원을 공개한다는 게 또 다른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중 처벌 논란이 항상 따르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사실은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국민적 공분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전원 공개하라 그러면 속 시원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를 공개 범위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도 그렇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다. 아니, 저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단순 가담자를 예를 들어 방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이랬을 때 이게 굉장히 수사기관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무슨 산악회 카톡방 여기 갑자기 누가 뭘 올렸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처벌돼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방도 마찬가지. 이 방은 당연히 그런 산악회에 돌발적으로 올라온 것과 다르게 능동적으로 이걸 보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이겠지만은 일단 가입비가 뭐 15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2만 명 이렇게 있던 방들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맛보기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 검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암호화폐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돈을 내야지, 그리고 그 돈이 15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고 뭐 특별한 방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맛보기 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음란물이 있다는 거에 들어왔는데 왔더니 그런 아주 문제가 되는 음란물이 있다더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은,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특수한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돈을 지불한, 암호화폐를 지불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성립시킬 수 있지만은 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걸 수사하면서 굉장히 뭐 여러 논란의 지점이 많을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획을 그어야지만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대목들이 다 논란거리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단순 이용자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이제 맛보기 방이라는 데 들어가서 눌렀어, 영상을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다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근절 대책을 세우려면 생산, 유통, 이용까지 다 처벌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만들고, 또 그에 따라서 양형 기준도 높이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 방안도 만들고, 지금 피해자들이요 17명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전체 70몇 명 중에.
근데 이 피해자들도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사실상.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국회가 빨리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선거 20일 남았지만 3일만 논의하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 통과시키는데 그럼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제가 오늘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잡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전에 이제 그러면은 이 여성 미성년자 여성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에 엮여 들어가게 됐느냐를 또 봤더니만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입법이 굉장히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그렇게 돼 있군요. 우리가 보통 이 표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복지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도움, 상담 이런 것에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근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 뭐 여러 포괄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 밖의 가출 청소년들 제가 지금 하자면은 그런 학교 밖의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선거 나온 사람의 유권자라면은 그 대책까지 마련해 가지고 언급하는 정당이 굉장히 신뢰도가 있을 것 같지 엄벌주의 하나만으로 이런 걸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우리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 이런 것과 관련된 성학대, 성폭력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주는 범죄 중에 아주 악랄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도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입법이 좀 더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입을 모아주셨는데 이 문제 좀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